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라라 네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크릴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크릴 네일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아크릴 기초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볼뜨기조차도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크릴 기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크릴이라는 이제 제품은 아크릴 파우더와 이제 리퀴드가 만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아크릴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뭐냐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이 네일 아트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아크릴 세팅은 일단 제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그런 아크릴 세팅으로 준비를 했고요. 파우더 3가지 꺼내 놓은 게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클리어 파우더, 투명한 아크릴 파우더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엘레강트 핑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핑크 파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핑크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투명한 핑크가 아니라 약간 투명을 띠는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비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화이트 파우더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아크릴 리퀴드 혹은 모노머라고도 부르죠. 옆에 보시면 이제 투명한 유리잔 같은 게 있는데, 리퀴드를 담아 놓는 디펜디시 용기고요. 그리고 앞에 아크릴을 컨트롤 해주는 아크릴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폼도 이제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종이폼은 이제 주로 연장할 때 쓰는데, 이제 오늘 볼뜨기 아크릴 기초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종이폼 위에다가 볼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놨고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페이퍼 타올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하얀색 페이퍼 타올을 이제 아크릴 브러쉬를 닦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아크릴 시술을 하기 앞서서 일단 아크릴 특징들 혹은 이제 아크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크릴은 내가 볼을 많이 뜨고 싶으면 그만큼의 파우더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리퀴드 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밀가루 가루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물 양도 필요하겠죠. 혹은 적게 하고 싶으면 적은 밀가루 양과 적은 물이 필요할 거예요. 아크릴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크게 뜨고 싶으면 그만큼 리퀴드 양이 필요하고요. 볼을 작게 뜨고 싶으면 그만큼 리퀴드의 양도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농도를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이제 원하는 아크릴 볼 사이즈만큼 리퀴드의 양을 조절을 해서 파우더를 뜨시면 되는데, 일단은 농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농도를 조절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제 우선은 제가 이 정확한 농도 조절을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잘못된 볼뜨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디펜디쉬에다가 리퀴드를 따라 놨고요. 잘못된 볼뜨기라고 하면은 브러쉬를 세워서 찍는 경우, 그러면 양쪽 다 묻혀지죠. 자, 원래 볼뜨기는 이렇게 양쪽 다 묻혀서 뜨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만 묻힐 수 있도록 떠주는 게 올바른 볼뜨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뜨는 경우. 자, 굉장히 넓게 부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게 묻히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 동그랗게 부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넓게 부착되는 경우, 잘못된 방법인 거죠. 올바른 볼뜨기 상태는 이렇게 한쪽 면에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는 아크릴 볼이 올바른 볼뜨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떠진 볼 가지고 브러쉬 갖다가 볼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볼뜨기 컨트롤을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아크릴 브러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짜잔!
제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아크릴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세 등분으로 나뉘냐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등분, 이 구간마다 다 명칭이 있는데 가장 앞부분은 팁이라고 하고요. 중간은 벨리라고 하고요. 가장 끝부분은 백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마다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브러쉬가 여기가 가장 뾰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섬세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섬세한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은 스마일 라인 혹은 큐티클 라인, 이런 이제 제품이 얇게 들어가거나 라인을 다루는 이제 섬세한 부분을 다룰 때 주로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이 팁 부분은. 자, 그러면 볼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벨리 부분이에요. 이 벨리 부분으로 볼을 넓게 펼쳐주면서 컨트롤을 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펼쳐주면서 두께도 다듬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백 부분은 아크릴이 거의 굳어갈 때 혹은 이제 벨리로는 안 움직이는데 이 백이 힘이 좋아서 이 백 부분으로 누르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백과 벨리 중간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벨리와 팁 중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너무 뒤쪽에다가 조금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요 중간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볼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볼이 너무 이제 묽다, 아니면 볼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볼을 뭐 전체적으로 넓혀야 된다 할 때 이제 요 부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볼이 거의 굳어가는데 내가 조금 더 힘있게 볼을 조금 납작하게 펼쳐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런 볼 굳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 브러쉬 사용되는 구간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브러쉬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크릴 볼을 이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아크릴 브러쉬에 있는 리퀴드 양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 리퀴드의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브러쉬를 우선 리퀴드에다가 다 적셔주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브러쉬에 리퀴드가 많이 묻혀져 있는 상태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에 아까 얘기했던 맨 뒷부분, 백 부분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퀴드가 팁 부분으로 쭉 내려가겠죠. 자, 이러면 많은 양의 리퀴드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큰 볼을 뜰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브러쉬를 리퀴드의 양을 조절할 때 백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끝까지 짜주면 리퀴드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량의 볼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볼을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퀴드의 양은 일단 이렇게 백 부분을 눌러가면서 점점점 브러쉬를 눌러가면서 양을 조절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볼을 올바르게 뜨는 방법,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브러쉬의 한 면에만 이제 동그랗게 이쁘게 볼이 떠져야 아크릴이 잘 떠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잘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화이트 파우더로 떠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각도를 한번 바꿔봤는데 이게 어떻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제가 한번 이 각도에서 볼을 떠보도록 할게요. 리퀴드에 브러쉬를 푹 담가주고 백 부분을 눌러서 리퀴드의 양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브러쉬 각도를 세우지 않고 살짝 눕혀서 시술자의 방향으로 살짝씩 당겨주면서 그러면 볼이 예쁘게 동그랗게 떠지죠. 그리고 점점 이제 파우더가 리퀴드를 스며들면서 완만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종이폼 위에다가 볼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시 리퀴드에 브러쉬를 푹 적셔주고
각도를 살짝 기울여서 시술자 방향으로 콩콩콩콩 찍어주면 볼이 동그랗게 떠지는 게 보이시죠? 올려주고 브러쉬 한번 닦아주고요.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자, 저는 볼을 넓혀갈 거기 때문에 벨리 부분으로 눌러주면서 볼을 넓혀주고 밑으로도 당겨주고 그리고 옆에를 일직선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브러쉬 옆선으로 다듬어주고 그리고 중간에 브러쉬 한 번 더 닦아주고요. 그리고 밑선도 다듬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짠! 네모난 모양이 완성됐죠. 만약에 볼을 떴는데 이렇게 뜨자마자 푹 퍼진다면 볼을 살짝 모아서 조금 상태를 이제 농도를 굳어가는 상태를 보셨다가 적정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 앞선 모양을 브러쉬로 동그랗게 다듬어 주면 되겠죠. 벨리 부분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세우지 않고요. 조금 눕혀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평평한 바닥에서 이제 시술을 하다 보니까 브러쉬를 눕히는 게 조금은 어려운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 각도를 이용해서 컨트롤해서 조절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뜨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주의점 브러쉬 관리를 하실 때 이제 볼을 뜨다 보면은 막 찐덕찐덕하게 올라오는 막 실 같은 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브러쉬를 페이퍼 타올에 닦아주고 다시 한 번 더 리퀴드에 브러쉬를 묻혀서 다시 페이퍼 타올에 닦아서 브러쉬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깔끔하게 볼을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 브러쉬를 오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아크릴 볼 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아크릴 볼뜨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 이제 크게 특별한 시술은 없었지만 아크릴 볼뜨기부터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는 아크릴로 연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린다거나 이제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에 들어가는 종목인 프렌치 스캅처의 프렌치 볼뜨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 때 봬요.